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마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극복해 볼지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고립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방 안에서 거의 2주 동안 나오지 못하고요. 이게 그러다가 또 확진을 받은 분들은 거의 한 달에 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아무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작은 방에 머물러야 되는 격리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많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고요.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도 하십니다. 하루 종일 이제 뉴스만 계속 듣게 되면서 누워 있다가 이제 보면은 밤에 또 계속 보게 되고 낮에 자게 되고 그래서 일상이 다 깨졌고 또 이제 2주 이상 일을 못 하니까 얼마나 걱정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했던 일이 공백이 생기고 어떤 가게를 하시던 분들은 이러다가 이제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민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가격리자보다도 주변의 자가격리자인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꼭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상당히 중요한 희생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염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해외 여러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장애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가격리된 분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자가격리 상태를 가장 후유증 없이 이겨낸 사람들은 이 기간에 이타적인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 보고됩니다. 이게 내가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이걸 참자,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건강이나 또 심리적으로도 잘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기간을 잘 이겨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또 대구로 내려가신 의료진들에게 저부터 굉장히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내려갈 때 말리는 부모님도 있으셨다고 들었고 어떤 고등학생 자녀가 올린 글도 봤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내려간다 그러길래 되게 말렸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생명이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직원들 월급을 지적을 다 챙겨주시고는 이제 병원 문을 닫고 내려가셨는데 꼭 건강하게 돌아달라 이런 얘기를 저도 보고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사실 그 의료 현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될 때는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해외의 감염 재난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사스라든지 신종 풀 때 보면 한쪽은 대개는 괜찮더라. 왜냐하면 이제 의료진은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한편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불안장애나 불면증 등이 올라가는 보고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이게 신체적 소진입니다.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면 저도 주변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한 달 넘게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일했다라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걱정이 되는데 이게 이런 과로 상태가 지속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의료인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본인의 환자를 잃게 되는 트라우마입니다. 특히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었는데 환자를 잃었을 때 굉장히 심리적인 고통이
의료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사실 누구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좀 예민해지다 보면은 의료진에게 좀 짜증을 내거나 다른 데서 이제 너무 힘든 건데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의료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고 또 감정 노동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이 시기에 자신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인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을 갖고 서로를 살펴주고 혹시라도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로의 팀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때 도움을 받는 게 결코 의료진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질환으로 치료받는 것, 또 때로는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것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때로는 이 시기에는 우리들도 그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주변의 동민들 또 가까운 분들의 응원이 이 시기 어려움을 가장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일반 의료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감염병 진료를 직접 하는 분과 또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에 저희는 그 의원에서 환자를 굉장히 열심히 돌보시다가 돌아가신 한 의사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분도 진료를 하고 또 진찰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염됐고 사실 지금 뭐 이탈리아나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료진의 감염과 또 사망이 보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의료진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감염에 대한 대처 또 긴장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모든 의료진이 다 평소보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에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 또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치료를 하는 의료진과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저희 건강을 잘 돌볼 필요가 있고 내가 힘든 게 있다면은 주변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의료진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아파서 못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한편 알려준 거는 여러 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는 몸에 증상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근무했던 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더 경계심을 높여서 검사도 하고 예방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우울에 빠지거나 불면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할 때 다들 고생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피해가 환자에게 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는 몸이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상급자나 이제 관리자들도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그렇겠지만 모임도 못하고 또 이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 한 번도 이제 여행을 못 가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빨리 이 상황이 좀 호전돼서 잘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또 자연 속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들도 같이 얘기한 게 이제 감염이 아주 취약한 데를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희는 이거는 꼭 피해달라 이걸 이제 같이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걸려오면 너희는 99.9%는 괜찮지만 이제 뭐 아빠가 걸리면은 뭐 병원의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저희가 가져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은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것들은 뭐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기에 평소와 굉장히 달라진 변화도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저희도 강의를 하는 게 이렇게 교감하고 주고받지 못하고 벽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또 개발하고 또 노력해 가는 게 이제 또 가족에 또 우리 사회나 또 직장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함께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중단돼서 힘들다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났는데 일을 못하고 가게가 어려워서 정말 걱정이라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과 함께 심리적인 문제, 또 자살의 증가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현실적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아픔, 괴로움,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두 번째 화살, 우울과 불안, 분노로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주변에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주변에 힘든 분들을 돌보고 앞서서 싸우는 분들은 응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사회적 신뢰로 이겨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